자, 마루입니다. 마루는 납작마루와 동바리마루에 해당되는 1층 마루가 있고요. 2층 마루가 있어요. 1층 마루는 이 마루 자체가 층이 되지 않아요. 그냥 1층 바닥을 마감하는 정도? 근데 2층 마루는 이 마루 자체가 한 층이 됩니다. 그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납작 마루는요,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밑에 까는 부재가 멍에라고 하는 부재를 깔고요. 거기에 장선이라고 하는 부재를 이렇게 대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마루너를 깔아준 거, 납작하게 바닥에서 붙어 있는 게 납작 마루예요. 이게 이 아래쪽이 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1층 마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바리 마루는 바닥에서 약 45cm 정도의 높이를 두고 띄워주는 거예요. 이 동바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띄워준 세로 부재를 동바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멍에 얹고 장선 얹고 이렇게 해서 마루너를 까는 것이 동바리 마루예요. 이 아래쪽이 비긴 하지만 이게 1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1층 마루에 속합니다. 자, 2층 마루는요, 홑 마루 또는 장선 마루라고 하는데 보호 없이 장선만으로 그냥 마루를 만드는 거예요. 층돌이에 바로 장선만 깔고요. 바로 마루너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층돌이는 보가 아니에요. 그냥 층을 구분하는 그냥 가로 부재가 층돌이입니다. 보호마루는 이 층돌이에 보를 하나 얹어요. 그 위에 또 장선을 얹어요. 그 위에 너를 얹어요. 그것이 보호마루. 보를 하나 넣었다 라는 소리예요. 짠 마루는 키워드가 뭐냐면 보를 하나 얹고요. 작은 보를 또 얹어요. 큰 보 위에 작은 보를 직교되게 짠다. 짠다고 해서 짠마루입니다. 자, 문제에서도 보시면 큰 보 위에 작은 보를 걸고 장선 붙인 거. 큰 보와 작은 보를 짰다. 짠마루.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보가 하나면 보마루, 보가 없으면 혼마루, 그리고 동발이 들어가서 동발이마루, 바로 멍에면 납작마루.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1층인지 2층인지도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도 또는 간 사이, 스팬이 작은 소리, 스팬이 좁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층돌이 위에 직접 장선을 대고 바로 마루를 깔아버렸어요. 이것은 보가 없기 때문에 홑, 마루 되겠습니다. 자,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뭐 좋은 말이고요. 다 좋은 말인데 맞춤면은 수축 팽창을 위해 틈을 준다. 근데 이 틈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가 수축 팽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줄 수는 있죠. 근데 얼만큼 줄지도 말이 없고 웬만하면 그냥 딱 맞추어서 가공을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단서가 너무 부족했어요. 틈을 얼만큼 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틈을 준다 했기 때문에 좀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수장공사라고 하는데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부재를 붙이는 게 수장이에요. 마루도 완성된 부재를 붙이는 거고요. 어떤 걸레바지도 완성된 목재를 그냥 붙이는 거. 몰딩도 마찬가지고 판벽도 마찬가지고. 미장이라는 게 있고 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도장은 페인트를 바르는 거, 미장은 모르타르를 등에 가루를 물에 개서 바르는 거. 요런 차이입니다. 둘 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액체든 가루든 이것을 물에 섞어서 바르는 게 도장 또는 미장인데요. 완성된 부재를 바르는 것은 수장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등이 있고요. 강화마루는 MDF를 강화한 것, 그리고 강마루랑 합판마루는 합판 위에 어떤 라미네이트 코팅, 목재 패턴을 코팅한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체에는 이제 걸레질을 보호하는 걸레바지라는 게 있어요. 벽면의 맨 아랫부분에 바닥과 벽의 마모를 위해서 부착했고요. 청소할 때 벽면 하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걸레질할 때 보호한다고 해서 걸레바지. 그리고 반자 돌림은 여기 천장에 대서 해주는 것으로 천장 몰딩이라고도 하죠. 천장과 벽면 사이에 마모를 위해 부착한 거. 자, 그리고 징두리 판벽은 실내 벽면 하부를 보호하고 장식을 겸하는 것이고요. 1m 정도 높이의 이런 판재를 대준 판벽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두겁이라고 하고 얘를 띠장이라고 하고 얘를 걸레바지라고 해요. 이 세트를 징두리 판벽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징두리 판벽인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냥 요즘 많이 하는 웨인스코팅이고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를 때는 모양 보고 좀 구분을 한다라고 봤으면 좋겠고, 문제에는 모양을 구분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자, 반자틀 한번 볼게요. 천장으로부터 연결되어 반자판, 천장판을 댈 수 있도록 짜는 틀이에요. 이걸 제가 그림 순서에 따라서 또 볼 거고 시공 순서에 따라서 볼 건데, 목조 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금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주택 사시는 분들 대부분 천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천장판이 눈에 보일 거고요. 테두리에는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 몰딩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 합판은 이 반자 틀이라고 하는 강목에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이 강목은 반자틀 바지라고 하는 이 직교된 부재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달대라고 하는 아이가 천장까지 이 부재들을 받쳐주게 되고요. 달대를 받치는 달대바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달대는 달아 내렸다고 달대, 달대를 잡아준다고 달대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공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앵커볼트라는 걸 박아놓고 달대바지를 먼저 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가 달아내린 달대를 받치고요. 거기에 반자틀 바지와 반자틀을 줍니다. 다른 말로 천장틀이라고도 볼게요. 천장틀 또는 반자틀. 그리고 반자, 천장을 이루는 합판을 붙여서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도배한 그 부분만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쓰게 되는데요. 36 합판이 있고요. 48 합판이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48 합판을 쓰기는 해요. 그런 석고보드는 아직까지 3자, 6자, 4자, 8자 이렇게 나오는데, 석고보드는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900에 1200, 3309, 1068, 1800이군요. 900에 1800.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강목을 댄다고 치면은 중간에 하나, 양쪽에 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자틀의 간격이요, 450 간격으로 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원리로 900에서 중간에 하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사이즈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풀 수 있어요. 자, 반자의 역할, 천장의 역할, 구조 부재, 뭐 천장판이나 보 같은 것들이 안 보이게 해주고 덕트 등의 설비 기구도 숨겨줘요. 영화관에서는 음도 좀 흡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반자, 방금 우리 그려봤던 게 달반자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달대, 달아내려서 붙인 그런 반자를 달반자라고 하고요. 우물반자는 층단을 두어서 구성하는 것을 우물반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옥에 가면은요, 이렇게 목재판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쑥쑥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물반자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쑥 들어간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 간접등을 달기도 하는 그런 반자를 우물반자 또는 구성반자라고 설명을 할게요. 층단을 두는 거예요. 층단 부분에는 간접등을 설치했어요. 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식 효과도 있고요. 소리가 한번 돌아서 나와요. 음향 효과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재물반자는요, 아까 우리 재치장 콘크리트라는 말 배웠죠? 이렇게 천장 슬랩과 여기 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 천장.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배관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바닥판 밑을 바로 마감재를 발라서 그냥 천장 자체를 노출시킨 것. 그것이 재물반자입니다. 자, 그리고 경량 철골 천장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강의실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T바나 M바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바가 내려오고요.
여기에 뭐 M자 또는 T자로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텍스라고 하는 판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 부재가 목재가 아니라 가벼운 철골입니다. 가벼운 철골, 전장틀. 자, 텍스라고 하는 것은 석고텍스,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지렁이 모양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는 석고판, 이런 걸 붙이거나, SMC는 물에 강한 거라서 욕실이나 어떤 외부에 많이 바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텍스나 SMC 등을 발라서 마감하는 천장틀이고요. 철골 부재로 틀을 짜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목조 반자 구조에서 반자틀 바지의 설치 간격은 얼마이냐. 우리 반자틀은요, 아까 90의 중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450, 45로 한다 그랬고요. 반자틀 바지는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정도 지나가요. 그래서 1800이잖아요. 긴 쪽은 3자 6자인데 얘는 1800, 얘는 1200이잖아요. 1800의 중간에 한 개 지나가야 돼서 이게 바지를 물어보는 건지 반자틀을 물어보는 건지 잘 보시고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수장인데요. 턱솔 비늘 판벽과 영국식 비늘 판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름대 비늘 판벽이라는 것도 있어요. 턱솔 비늘 판벽은 널판을 상하 또는 옆을 반턱으로 하여, 반턱으로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목재 기둥이 있으면 반턱으로 하여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못을 받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못도 안 보이고, 가로 쪽매로 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넓은 널재를 연결하는 것을 쪽매라고 한다고 했죠. 가로로 붙이는 판벽 형태, 그리고 영국식은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좀 모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재 창호인데요. 목재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먼저 양판문은 문 울거미를 짜고, 정면으로 봤을 때 문 울거미를 짜고 그 중간에 판재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울거미라고 하는 부재를 놓고요. 판재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면을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울거미를 짜고 합판을 넣고, 울거미를 짜고 합판을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판문입니다. 자, 플러시 문은 울거미를 짜고 양면에 합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좀 이상하죠. 이거 양판문 아닌가요?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 것은 양판문, 플러시 문은 이렇게 중간에 울거미가 있고 합판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편편한 형태의 문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닫이랑 미석이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벽체 안에 문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벽체에 문이 겹치게 들어가는 것이 미닫이. 미석이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문짝이 있어서 이렇게 밀잖아요. 한쪽 문이 문 뒤에 겹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미석이문. 문제 보겠습니다. 목재 플러시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뭘까요? 일단 울거미 짜고 중간살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양면에 합판 붙였고, 뒤틀림도 줬고, 다 좋은데 판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통풍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판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울거미 짜고 합판, 울거미 짜고 합판인데 여기 이 부분을 뭐 다른 소재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건 목재 플러시문에서는 통풍이 안 된다. 빛도 안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선 몰딩. 문틀의 외관을 좋게 하고 벽과 문틀 사이에 마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벽체가 있으면 문이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부재를 대서 마감이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선이고요. 풍소란 목조문에서 턱솔 또는 딴혀 이렇게 돼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풍소란입니다. 방풍적으로 막아주는 것. 문제 바로 나오죠. 미석이문에 턱솔 또는 딴혀 바람 막았어요. 풍소란 방풍적 바람 막았어요.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